이북오도위원회. 네, 이거는 이제 청산할 때 됐다. 이제 너무 아깝습니다. 100억씩 들어가는데. 100억이요? 예, 저희 대한민국에 황해도지사가 왜 필요하고 아니 함경북도 지사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 함경북도 도지사라고 하면은 그 직급이 차관급 도지사기 때문에 연봉이 1억 4천입니다. 진짜요? 네, 지금 네, 지금 뭐 평안북도 도지사라고 하면 1억 4천만 원을 네, 준다고요? 네. 저는 좀 질문해봐야 된다. 난 지금 아니 믿을 본인 수가 없는데? 통치하고 있냐고 나 물어보고 싶어. 아 명예직인 줄 알았고. 네, 아니요. 그 인건비가 40억인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 너무 슬픈 게 2022년에 38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40억입니다. 이게 공무원 그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이분들 월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북오도위원회 이거는 이북오도위원회. 네, 이거는 이제 청산할 때 됐다. 이제 너무 아깝습니다. 100억씩 들어가는데. 100억이요? 예, 저희 대한민국에 황해도지사가 왜 필요하고 아니 함경북도 지사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 함경북도 도지사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선수가 한번 바뀌셨는데요. 네. 일단 김혜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재정주권 시민행동에서 네.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혜민입니다. 이게 약속을 지키세요. 국민의힘 해체 행동이니까 빨리 해체시키시라고. 네, 이제 골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추경호, 네,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박동환 대표님 대신에 셀럽 나오셨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그 이름만 전함만 듣던 그 유명한 그분 정창수 소장님. 야,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소개해 드리고요. 아, 반향이 컸던 사건. 네. 이북 5도 도지사들한테 1억 4천만 원씩 연봉이 나간다. 네. 그것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일단 관용 차량이 있다. 네. 이게 충격적입니다. 그 황해도지사 어디 가겠습니까? 관용 차량으로 황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가신다고 하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네, 관용 차량 나오죠, 비서 나오죠, 비서가 2분이나 계시고요. 업무 추진비 또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 나 미치겠네. 네, 그 업무 추진비를 도대체 어디 쓸 건지 저는 이제 궁금하고요. 황해도 가서 이 통치할 거 아니면은 사실은 그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저는 이제 좀 상당히 이 업무 추진비도 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있잖아요. 방송에 제가 지금 우리 새날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려드렸는데 도지사 연봉만 있는 게 아니라 업추비도 있고 네. 관용차도 나오고 네. 심지어 읍장 면장들을 월급까지 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새날 유튜브 게시판에 링크가 있고요. 네. 새날 그 유명한 텔레그램 정보방에도 있고요. 네. 근데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동의, 청원.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국회 청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숫자가 너무 미미해. 네. 지금 이제 50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요거 5만 명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달 안에. 갈 길이 멀다. 네. 네, 새날에서 4번만 이제 방송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일단 새날 유튜브 게시판에 보면 링크 있어요. 가셔가지고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우리 스텝 이북오도위원회 청원 요청 요거를 그냥 공지로 걸어주세요. 기존에 있던 공지 내리시고 공지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오기가 생기면은 네. 이거 꼭 해야 돼. 아, 네, 꼭 해주십시오. 이거 해가지고 우리 좀 100억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하는 기간이니까요. 요것만큼은 네, 이 방송의 성과로 남기고 싶어요. 네. 이북오도 도지사 연봉이 1억 4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분 네, 저게 다가 아니죠. 네, 기사가 있잖아요. 네, 기사까지. 그러니까 총 약간 그 예산이 100억 정도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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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억. 네,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은 쓸 때는 기묘하게 쓰지만 쓸데없는 예산은 쓰지 말자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자, 여기까지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창수 소장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이분이 이제 간혹 굉장히 많이 언급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부분이 대통령과의 재정 전략 간담회 8월 13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창수 소장 사실 이 행사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박동 대표님 저랑 이제 사실상 준비를 했는데 네.
뭐 사실은 못 밝힐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면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트럼프 협상하고 난 다음에 즉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3주 동안 연락이 없이 묵혀뒀다가 네. 진행을 한 거죠. 야, 어쨌건 저희 행사에 저거 대통령실에서 한 거잖아요. 네네. 그 소감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이제 28년째 이 분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정치인들 중에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어요. 네. 근데 호기심이죠. 호기심 차원이고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부터 쭉 그 뒤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났는데 되고 나서 부른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다른 분들은 되고 나서 연락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 연락이 없는 게 아니라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제가 이 방송을 몇 대 진행해 보니까 딱 그거야. 눈먼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국민들의 혈세잖아. 막 피와 땀으로 만든 세금을 너무 쉽게 쓴다는 거잖아요. 그 네. 돈만 모아도 수십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예산 감시 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쪽 진영 분들이 많죠. 대통령도 여러 대통령들의 재정 과외 교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때는 아주 어릴 때죠, 제가.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 1년 전까지는 뜨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될 줄을 몰랐잖아요. 예. 그 전에 이분이 지방자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행정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주로 한 99년, 2000년 요때 제가 많이 만났었습니다. 노 대통령도 그 결은 비슷하지 않으세요? 비슷하죠. 이재명 대통령이나 예. 예산 차이- 아끼는 거? 예. 어. 차이는 좀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경력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 경험이 별로 예. 없으셨구나. 장관 8달 하신 거 하고 국회의원 한 몇 년 했더라. 근데 이 12년의 지방자치제 경험은 굉장히 큰 거예요. 예. 물론 그래도 여전히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뭘 보고 느꼈냐면 제가 도지사 할 때다 이럴 때 가보고 그러면 대부분 그 공무원들이 단체장을 어떻게 써먹냐면 행사 돌리기를 해요. 장관 돼도 행사 돌려. 매일 바빠요 막. 의전용으로? 네. 근데 그럼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걸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고 저기 딱 만나는 사람도 최소화시키고 대신에 자기가 부르죠. 실무자를. 그래서 공부해요. 1시간씩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의 결과가 지금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토론회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정설명회인가? 그 지자체장들 이렇게 거기도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는 좀 대화하시기 편하겠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대통령들 중에 다 훌륭하셨지만 이 실무 능력, 행정 능력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예. 뭐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행정 능력만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막 실언하신 것 같은데 다 훌륭하지만이 아니라 우리 진영 대통령들 중에서 예. 김대중 대통령도 계시니까. 해보니까요. 그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하고 좋은 예산 사례가 있다고요. 네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자, 자료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낭비가 뭘까? 네. 저는 이제 예전에 뭘 했었냐면 밑빠진 독상이라는 걸 했어요. 2000년에서 2003년에 매달 한 군데씩 낭비하는 곳에 밑빠진 독상을 시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센세이션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좀 좋았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저는 낭비란 말을 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혈세란 말 이제 안 씁니다. 아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쓸 귀중한 돈인데 피를 뽑다니 네.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혈세란 말 안 쓰고 낭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낭비는 어떤 거냐면 공공성하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두 개 중에 네. 하나라도 있으면 낭비는 아니에요. 우리가 방송할 때가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방송은 최소한 재미가 있거나 예. 의미가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나는 방송한다. 근데 둘 다 없으면 방송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방송은 재미는 없지만 의미는 있어.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지금. 예산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적자여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사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예. 경제성은 이제 뭐 돈도 좀 안 들거나 뭐 이런 건데 둘 다 되면 좋겠죠. 지금 여기 사례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예. 여기 이건 잘 쓴 사례고, 예, 못 쓴 사례 앞에 이제 그걸 보시면 저기가 이제 강원도 인제에 관들이라는 마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게 섬이 아니에요. 쭉 돌아서 인제읍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차로 한 1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그 같은 군이니까 멀지도 않고. 그런데 저분들은 이제 조금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좀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다리를 원했어요. 그때 2006년에 어떤 단체장이 보궐선거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제 뭘 해줄까 그랬더니 그 다리를 놓겠다고 한 거예요. 다리를 380억을 들여 다리를 놨는데 이 다리 이름이 38대교예요. 아. 20년 전 얘기입니다. 아까 18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380억을 들였고 38선이 있는 곳에 있다는 38대교거든요. 제가 가서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허물어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다리 유지 관리비가 보통 시설은 5%는 들어요. 아. 뭐 그렇잖아요. 뭐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1년에 5억은 들어가요. 이게 유지 관리비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걸 이제 380억 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관리비가. 네. 그거를 차라리 마을 기금으로 쓰면 세계 최고의 복지 마을이 될 거다. 그러네. 40가구밖에 안 사니까. 아. 5천만 원씩이잖아요. 한 가구당. 그리고 가구당 뭐 서너 명도 아니고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가구당. 그 노인들밖에 안 사니까. 그런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속의 목적은 이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고 빨리 땅값이 올라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리고 실제로 땅값이 12배가 올랐고 네. 그 12배 오른 게 제가 10년 전에 확인한 게 12배였으니까 지금 더 올랐겠죠. 그래서 10년 전에 확인했을 때 반 이상 떠났어요. 그러면 이게 낭비죠. 왜냐하면 목적이 뭐예요? 마을의 발전이잖아요. 마을이 쇠퇴한 거지. 아. 그리고 그게 지금 도로 없는 다리라는 건 또 뭐예요? 아까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도로 예산과 다리 예산 있잖아요. 네. 도로가 있어야 다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도로 예산이 안 오고 다리 예산이 먼저 온 거죠. 그건 다리를 먼저 놓는 거예요. 아, 다리만 넣고 예. 달랑 다리는 놨는데 차가 다닐 도로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다리는 노는 거죠, 이제. 예. 그런 식의 행정의 무능, 뭐 단절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진짜 이게 목적과는 다르게 헛돈이 많이 쓰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 앞에 16개 다리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 그 16대 국회까지 어떤 500가구 사는 마을에 어떤 500가구 사는 마을에 다리를 하나씩 선거 때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선거 다리를 놔주겠다 공약을 한 거예요. 근데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500가구에 다리 16개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약을 안 냈더니 이제 막 낙선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주민들 그러는가 하면 다리를 놓으면 도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땅이 팔려 나가는 거죠. 아.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이게 예산이 지역 이기주의를 위해서 쓰이는 경우도 꽤 있는 예. 거고 가비고 내로요. 노량진역에서 여의도로 고가도로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공약이 2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이제 아마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시점인가 뭔가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게 여의도랑 연결이 되면 뭐 노량진 상권도 뭐 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필요하긴 하는데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거든요. 자, 잘 쓴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좋은 예산 사례? 지금 이제 지방에 요즘 교통 문제가 아주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 때 교통 관련한 공약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00원 택시, 100원 택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 서천군하고 아산시가 그 1,000원 택시를 운영을 했는데 한 군데는 막 뉴욕타임즈에도 나오고 뭐 그냥 성공한 사례예요. 근데 아산은 낭비 사례로 막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사업 하나만 놓고 보면 똑같은 거지만 이 서천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버스 우리가 적자를 메꿔주고 있잖아요. 적자 메꿔주는데 만약에 택시를 1,000원에 거의 공짜로 태워주면 버스를 더 안 탈 거 아니에요. 적자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서천은 버스 운행을 줄이고 대신 버스는 중요한 길만 왔다 갔다 자주 이렇게 종합적으로 행정을 한 건데 아산은 내버려 두고 택시만 그렇게 하니까 그랬구나.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 종합적인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정책 방송만 한 550회 한 사람이라 지역의 온갖 공약들을 다 봤는데 최고로 꼽는 게 100원 택시거든요. 복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지점이 있었네요. 그냥 나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랑 연계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사례로 나온 게 신안군 버스 공용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아직도 준공영제도 안 하는 지자체가 한 80개 돼요. 그리고 준공영제 하는 데가 한 100여 군데 돼요. 근데 준공영제 문제가 뭐예요? 적자를 메꿔주잖아요. 세금으로. 근데 버스 회사들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죠. 지금 서울시도 6,600대의 버스에 지금 거의 9천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1억 한 4천 넘잖아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요. 영업 비밀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 거기에는 그 많은 공무원들과 그 업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제 그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신안군에서 그 박모라고 하는 군수 한 분이 뭘 했냐면 야 어떻게 4만 7천 명 사는데 버스에서 14개냐. 버스에서 14개였어요. 왜 그러냐면 버스 노선을 상속할 수 있어요. 택시 면허를 상속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면 상속이잖아요. 그리고 버스 회사가 여러 개가 되면 적자가 더 커지겠죠.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아들들 다 나눠주고 친척 나눠주고 하고 14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적자가 50억씩 메꿔준 거예요. 적자를. 근데 군수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 온갖 폭력적인 방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버스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 버스들을 다. 아, 군이? 네, 군이. 그래서 공영버스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다 고용승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버스를 사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6배를 더 많이 운행을 하고 왜냐면 버스가 자주 안 다니면 안 타잖아요. 6배. 그래서 보통 1시간 반에 한 대는 다니게 한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 공짜, 19세 이하 공짜 했는데 첫 해에 적자가 20억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먹은 게 굉장히 많았던 소리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해에는 흑자도 봤어요. 물론 셋째 해에 다시 15억으로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고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조차도 극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공영화한 지역이 지금 5군데가 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10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발 더 나가서 청송군은 3년 전부터 버스 무상화가 시작됐습니다. 공짜로 타라? 네. 차라리 세금 어차피 메꿔주는데 공짜로 타서 많은 사람이 이용이라도 하게 하는 게 훨씬 그게 예산을 잘 쓰는 거잖아요. 거기 유명한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문경시는 올해부터 무상. 시지역에서 처음으로 무상. 이재명 정부 비판할 때 복지 이야기하면 무슨 빨갱이라 그러는데 그런 지역들이 더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종시는 현 시장 있잖아요. 세종시는 의회는 민주당인데 네. 시장은 국힘이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이 지난번 선거 당선될 때 세종시는 될 수가 없는 곳이지 국힘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버스 무상화를 공약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안 지키지.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지하철 버스는 궁극적으로는 무상화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서울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지방 예산 3대 거짓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예산이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앞에 우리 나경원 의원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주어가 중요하다고.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 해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거기다 쓸 돈이 없다. 뭐 100억, 200억짜리 건물은 질 돈 있지만 너네한테 줄 돈은 없어.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적은 소외되었다요. 특히 이제 지역을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 그런 데가 많죠. 근데 88년도에 민주화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심하게 어느 지역을 더 편향되게. 전두환 때는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10대 1까지 됐었습니다. 영원한 예산 지원. 그래요? 재량 예산. 고정적인 비용 말고. 근데 그 88년부터 이제 민주화되고 여소야도 되면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게 소외됐다고 주장하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특별히 따왔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특별히 따왔다. 맞아요. 현수막 엄청 걸리죠. 네. 근데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는 그런 것만 또 열심히 찾아내는 곳이잖아요. 특별하지 않다를 증명을 여러 번 해냈죠. 그러시구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주는 거다. 언젠가요? 그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씨가 대구 내려가서 문재인 정부가 대구를 소외시킨다고 했는데 그때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원래 또 민주정부가요. 대구 경북에 대한 예산 많이 내려보내고요. 이번에 아마 지방 교부금인가 뭐 이것도 굉장히 역대로 가장 많이 내려보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이게 산시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보이려고 지지를 여기서 표가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네. 더 많이 지원하죠. 알겠어. 재밌다 이거 여러 게 지금 이 정청 소장이 나오니까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내용이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만 방송해야지 하고 딱 준비해 놓은 게 지금 3회차 온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행안부 예산만. 네네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 지금 중점적으로 네. 오세훈 네. 그 중에서도 대심도 터널 네. 이게 여러분들 대심도 터널 우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 강남에서 네. 물난리가 나. 근데 거기가 지대가 낮아. 항상 오세훈 시장 할 때만 물난리가 좀 심하게 나. 그러니까 이 오세훈이 별명이 오세돈이 된 이유가 강남역 물난리 때문이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물이 지대가 낮다 보니 물을 퍼내야 되는 거. 네. 퍼내려고 만드는 게 대심도 터널인데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네. 위험한 걸 떠나서 이게 지금 서울시 우리 시민들은 이거 다 조사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들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경기도 도민이긴 하지만 이 서울시에 있는 국민들은 시민들은 이거 다 파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1조 5천억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 물론은 이제 정부 예산도 들어가요. 근데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1조 5천원이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낸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걸 했을 때도 효과가 없다라고 스스로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그 보고서가 5,000페이지나 되니까 아무도 읽을 엄두를 못 내죠. 누군가 이제 본 분이 계신 거예요. 보고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맥락이 네, 윤석열이가 관악구에서 네, 수해가 나가지고 네.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잠기고 나니까 네, 다시 대심도 터널의 필요성이 부각이 됐던 측면이 있어요. 네, 그 물을 빨리 퍼서 한강으로 네, 네, 내보내야 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던 이슈가 다시 올라온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건 네, 꼭, 네. 꼭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대심도 터널이 잘 보시면은 이 지금 본인들 용역 보고서에도 이 최대 수심 깊이가 2.8m에서 이 공사를 5천억을 들여서 강남역에 이제 지하 40m 깊이에 대심도가 그 뜻이거든요. 지하 40m 깊이에 깊이에 빗물 터널을 설치를 하면은 그 줄어드는 게 2.8m에서 2.2m로 줄어든다. 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야, 네. 진짜 날림이네. 네, 날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1000페이지 되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 스스로도 이 공사가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공사가 강행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세훈이 박원순 지우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당시에 나름대로 안전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던 게 2022년도에 강남역이 침수가 있었을 때 그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이제 지금 엉뚱한 데 돈을 쓰겠다고 하고 있고 이 대심도 빗물터널은 5천억을 쓰겠다고 해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를 내가 하겠다라고 한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가 엄두가 안 나는 공사거든요. 강남역에 이 지하철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그 지하 40m 뚫어가지고 거기 빗물 터널을 짓겠다고 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다른 방식으로 이미 유역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관표천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터널이 있거든요. 그 터널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강남역 내부에 보면은 턱이 많아요. 이게 이 공사가 이 도시가 과학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잖아요. 날림을 하다 보니까 턱이 1.5m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이미 과학 전문가들이 입증을 한 사실인데 무조건 그 박원순 지우개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일을 못 해가지고 사고 난 걸 가지고 이 대심도 터널을 짓겠다고 해서 5천억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네. 사실은 예산 내용을 보면 네. 해결도 안 되는 걸 네. 지금 네. 쇼만 하고 있는 거네요. 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박원순 시장님 때 1, 2, 3기 인수위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관료들이 이거 하자고 막 왔었어요. 근데 아까도 이런 내용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 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리를 좀 잘하는 쪽으로 하자 해가 취소됐는데 다시 또 그걸 이제 불러낸 거죠. 네. 관리 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돈 쓸 이유가 없다. 네네네. 그 오세훈은 이게 토목사업 이런 거 네. 이명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한강버스라든가 지금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종로 거기 세운상가라든가. 근데 이 대심도는 오늘 이제 그 새날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네, 원 이거 최초가 이제부터 이렇게 많어? 아, 네. 근데 이 새날 왜냐하면 새날 아니면 이거 보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 네,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할 데가 없다. 이 사실 정책 방송 유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새날에서. 예. 그러니까 새날에 최초 공개하는 거다. 이거 지금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 오세훈이 지금 삽질하고 있는 것들 다 찾아내야 된다. 진짜 삽질이네. 네, 진짜 삽질입니다. 이거 참.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좀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대심도 터널 얘기가 나왔을 때도 네.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네,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을 다 피해가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일단은. 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다 피했습니다. 이 입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심도라고 하면 아마 거기 탱크도 지나갈 정도의 네. 큰 관을 네, 빚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하 40m에 예. 네, 빗물을 거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야, 네. 지금 그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에 너무 많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박 시장님들도 그게 몇 년 동안 토론했어요. 조사하고. 근데 역시 이게 공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관리와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박 시장님 때는 잘 안 잠겼거든요. 근데 딱 바뀌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제가 볼 때는 관리 시스템이 살아있으려면 그걸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단체장이. 내버려 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이런 게 아닐까. 맞죠. 대심도가 없어도 하수관은 있잖아요. 네. 뭐 기본적인 거, 네. 낙엽 치우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에 제가 동작구청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을 때 한 얘기예요. 이 홍수, 뭐 수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 전에 가을이 됐는데 하수구 입구를 하나도 안 치우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때는요, 내 기억에 가을 되면 그 낙엽 치우는 자동차 있잖아요. 깨끗이 치워주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 뜯어내가지고 막힌 거 다 뚫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웬만하면 그걸로도 해결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낙엽하고 담배꽁초가 제일 큰 원인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 2011년에 당선돼서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때 시설비라고 있어요. 예산 중에 건설하는데 얼마 쓰는가 27%였습니다. 서울시가. 아. 27. 예산 27%를 건설에 쓴 거예요. 아. 그리고 근데 박원순 시장님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7%로 줄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딴 데 쓴 뭐 거죠. 복지나 이런 데 네. 쏟아붓자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낙엽 치우고 이런 데는 인건비 좀 쓰면 복지 겸 공공근로 겸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정 겸. 그렇군요. 야, 오세훈은 내가 봤을 때 뭔가 행정의 진정성 자체가 일단 없어 보여요. 네. 어저께 그거 아세요? 저기 배, 그 한강 배 네. 옆에 런닝 하시는 분이 누가 빨리 가나요? 그 뛰었는데 이겼다는 거잖아요. 방송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분이 몇 분 더 일찍 도착했잖아요. 사실은 배안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 그 한강 버스 입구까지만 가면 이긴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도착해야지 배 탄 시간만 빠지고 나면 왜 그런 짓을 왜 해? 그러니까 오세훈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교통이 빨라야 합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SH가 2039년까지인가요? 그 자기들이 대여해준 돈 있잖아요. 네. 회수는 그 이후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뭐죠? SH가 세운이에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운 왜냐 오세훈 시장 때 만든 거거든요. 네. SH 공사를.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금 오세훈이 돈을 너무 많이 쓸데없는데 많이 쓰잖아요. 이 서울시 주민들이 직접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감시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감시단을 꾸려가지고 다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쓸데없이 돈 낭비한 게 되게 대단히 많을 겁니다. 네. 뭐 다 파악해야 된다. 사실 서울은 그거 아니에요. 세금이 남아도는 도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 거친 돈을 정부가 모아다가 지방에 내려주는 구조에 가까운데 네. 이 돈을 시장이 좀 알차게 쓰면 네. 오세훈은 지금 뭐 저 종묘 앞에 그 빌딩 세우고 이런 거 네. 거기도 문제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뭐 이름도 없는 건설회사 하나가 그거 개발되면 한 1조 원 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도 다 파헤쳐 봐야 된다. 이거 지금 제 생각에 비리가 있다는. 네. 네, 제보까지 썼고 지금 네. 언론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1,000억 날린 거 사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서부간선도로. 아 맞다. 서부간선도로를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저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도로가 줄고 공원이 말하자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다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한 명이 참다 못하고 거의 살인을 예고하는 그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경찰에 잡혔는데 그만큼 분노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뭐 7시간씩 뭐 7시간인가 뭐 몇 시간씩 걸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걸 전제로 그거를 공사를 하기로 한 건데 다른 도로가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천억을- 말았어야 되는데. 전액을 그냥 헛돈 썼다. 헛돈 네. 쓴 거지. 또 하나 있어. 생각이 났어요. 강변북로를 지어하겠다. 근데 그럼 또 돈이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재원은 어떻게 만들 건데 지나다닐 때마다 통행료. 통행료 5,000원씩 걷겠다. 아, 이 행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통령처럼 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뭔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텐데 굉장히 단선적 행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심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예산 관련해서 네. 일단 이게 지금 최근에도 오늘 대통령이 그 수보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산불 조심 이런 거. 네. 어제 홍콩에서 불 나가지고 수십 명 돌아가신 네, 분들 네, 있죠. 네. 근데 재난 안전 예산 집행률이 얼마 안 돼요. 윤석열 때 76%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결산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결산 이제 보면은 2024년 결산 이런 게 2025년에 나왔고 이런 것 좀 보면 2023년 오송차도가 발생했을 당시에 2023년도 재난안전 예산 집행률이 7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송차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재난안전 예산은 집행률이 그렇게 낮았던 거예요. 야, 사람 죽는 걸 아무 관심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때 이제 호우에 대한 경보나 주민 대피를 위한 스마트 개체 장비 사업비가 50%가 또 삭감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때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예산을 너무 안 쓰고 안전에 관심이 없고 또 민주정부 들어서면은 이제 예산이 올라가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 네. 네, 이걸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네. 공감력을 위해서 저쪽에 가면은 대방 지하차도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대방 지하차도 옆에 지하로 지나갈 수 있게 인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창문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창문을 만들어 놓고 오송 지하차도에 의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밖에 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니까 거기 물이 차면 올라올 수 있게 사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곳곳에. 그리고 창문을 만들어서 비가 이제 이게 막 차더라도 밖에서 창문을 열게끔 만들어 놨어. 그 문은 안에서는 못 열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다리 여러 개 있어. 네. 타고 올라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또 거기에는 분명히 제가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거기 모터가 있을 거예요. 물을 빼내는 모터. 네. 근데 그거 평상시 때 관심 없으면 고장 나갖고 물이 차면 그 사건 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예산 집행률이 76%에 불과하다. 그럼 돈을 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책정된 예산이 있을 텐데. 네, 그냥 이월되는 거고 그냥 뭐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집행률 같은 게 사실 그 정부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졌냐 이런 부분인데 오송차도가 발생한 그 해에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다는 거는 너무 안타깝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지방 그러니까는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이 재난 그 효과가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라든가 그 효과가 대단히 그러니까 예산 투여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훨씬 덜 돌아가신다. 훨씬 재산 피해도 덜어진다. 그 예산을 쓰면 그렇죠. 쓸수록 네, 당연히. 훨씬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예산의 그 집행 효과거든요. 그렇긴데 이제 이번에 이제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재난 위험 지역 정비 예산 사업이 20%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예산을 투여할수록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재산 피해도 훨씬 줄어든 효과를 낳고 있는 예산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막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어요. 네, 재난에 대해서는 네, 과하게 하는 것이 네,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크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항상 그 이야기를 내가 보기엔 한 20번 더 들은 것 같은데 취임하고 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자연재해 예방 정비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예산을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집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산불 났고 헐레당 태우는 것보다 네, 그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제천 화재가 났는데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소방관 증원이냐 충원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증원은 늘리는 거고 네. 충원은 티오를 맞추는 건데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산불이 나지도 않는데 아이고. 왜 소방관을 충원을 하냐. 증원도 아니었어요. TO는 맞춰줘라.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이 놀고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아니죠. 그분들 산불 안 나면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네. 아이고, 소방관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문 따주는 거랑 벌집 치워주는 벌집 거. 치워주는 게 그거 엄청 일이 많아요. 환자들 이송하는 네. 거 굉장히 많은데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 네.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그런 예산인데 안 네. 쓴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송 참사도 강물이 아무리 뚝이 넘쳐갖고 들어오더라도 모터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때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죠. 그 수많은 그 지자체들이 아무도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난 거죠. 야, 이 부분은 네. 더 써가지고 네. 추가로 예산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추경을 통해서 안전 예산 확보해서 지자체에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 심지어. 근데 지원을 해줬는데 지자체들이 연내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어요. 신청을 해서. 예. 근데 집행률이 0%인 지역도 있습니다. 0%요? 네. 그래서 0%, 1%, 뭐 경북 봉화, 경북 포항 이런 데들 뭐 예를 들어서 좀 안타깝지만 이제 민주당이 좀 있는 대전 유성구, 전남 무안군 이런 데도 집행률이 막 0% 1%여가지고 이번에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관심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땄으면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주민을 위해서 그 제때 썼으면 좋겠다. 자, 이게 지금 행안부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행안부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네. 소방 장비가 작동 안 하는 문제. 네, 네,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이 자리에서 또 이제 최초 공개. 제가 광명에 이제 소화동에, 이제 광명 살고 있다 보니까 소화동에서 최근에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큰 불이 났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근처에 한강성심병원에 이 주민분들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화상 계십니다. 전문병원? 네, 네, 계십니다. 그 제가 거기에 피해자분을 직접 만나봤는데 연기가 자욱했대요. 근데 연기 감지기가 알림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신 겁니다. 미리 대피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불나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소방 장비들이. 이게 이제 국립소방연구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게 있고요. 건설사들의 자재 빼먹기. 감리 제대로 안 되는 거, 소방서의 전문성 부족, 전반적인 게 다 총체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소방 장비들 같은 경우 기본 규격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KFAC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 장비가 7개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네, 70여 종의 소방 장비 중에서 7개밖에 인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제품들이 너무 많고 국내 인증을 받아야만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예. 그 인증 제도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예산을 들어갔는데 작동을 안 하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고. 네, 네, 네. 이거 총체적으로 지금 오늘도 대통령이 산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이 건물주께서요. 네. 그 별 3개로 전역하신 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뭘 하신 거냐면 소방관리사 자격증을 따셨어. 네. 그래가지고 귀찮게 와요. 네. 그러니까 이 불나는 거에서 대비할 거에 대해서 네. 사실 귀찮긴 한데 네. 한편으로는 고맙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연기 진짜 해먹고 이게 감지가 되는지 알림이 울리는지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거의 안 되고 있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너무 안타깝게 초등학생들이 그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낡은 아파트에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신청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신청주의 안 되지. 네, 안 되죠. 예. 네, 이거 무조건 설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으면은 복지 신청주의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소방서 이런 데들은 뭐냐면은 의무 서치로 가야 되고 이 감독도 감리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네, 신청주의 이야기 나와서 네. 아마 그것도 행안부일 거예요. 네, 이거 하나만 신청해 놓으면 네, 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네. 그 신청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신청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 네, 의무 설치로 가야 되고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직접 확인해봐야 된다. 이거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굉장히 관심을 둬야 될 사항. 네, 그렇죠. 그래서 소방서가 전문성을 높여야 되고 소방서를 또 감리 감독하는 경기도, 지자체 시 단위도 다 확인하고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야. 네.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건설들이 자재를 빼먹어가지고 네. 애초부터 불량이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네. 대형 사고가 나야 그때부터 부랴부랴 하는데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네, 맞습니다. 결국 그게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네, 예산 그렇죠.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그걸 얼마나 계속 체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소장님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신 것 같아요. 만나보니까 이분은 그냥 지나갈 사람은 아니야 이런 느낌이신 것 나중에 같아요. 시장님 하실 때부터 쭉 뭐 같이 일도 하고 지켜봤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결정한 일은 보통 다른 사람들은 시키고 그 사람이 다시 보고하겠지 하고 기다리잖아요. 안 그래요. 옆에 두고 체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물론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국정은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장하고는 약 규모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경무에 시달리고 외국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수봉하는 거 보면서 와, 저 양반은 진짜 타고난 그냥 일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산 보니까 어쩌면 국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주권 시민행동이 출범된 이유도 대통령을 도와주자는 취지예요. 대통령께서 다 살피지 못하잖아요. 네. 시민들이 함께 우리 감시하고 점검하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야,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거 예산 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었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라고. 네. 예산 3대 거짓말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을 잘 쓰면 현재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내가 봤을 때 훌륭한 나라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돈이 대충 추산해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쓸모없이 쓰는 돈 때문에 추산되는 예산이 1년에 예산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될까요? 이번에 그 안을 제출한 게 아까 나라재정철학 간담회가 그냥 한 게 아니라 25조 정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줄여라라고 제출을 했어요. 근데 기재부가 그 중에 5조를 받아들였다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한 최소한 2, 30조 정도는 있다. 그리고 좀 더 연구하면 또 많이 있겠죠. 아, 찾아내면 네. 구석구석에서 이제 자투리로 이렇게. 네. 오늘 대통령이 올해 예산 그 법정 기한 내에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예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일단 이북 5도 도지사분들 네. 그 자리 없애야 되는 거 맞잖아요. 네, 네, 네.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명예직으로 바꾸거나.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좀 국민 혈세를 아끼는 네. 공신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링크 있죠. 아마 요즘에는 다 국회,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아이디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정권이 바뀌니까 국회 아이디를 갖고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 국회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북오도 위원회 폐지 및 예산 지원 중지에 관한 청원 이거 해서 최소한 정말 일하면 돈 줄 수 있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을 100억씩이나 1년에 낭비를 합니까? 네.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새날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짜는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낭비되는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100억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더 좋은 데 써라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들 응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로비 좀 할게요. 네. 그 예산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시 예결이 네.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좌진들이랑 국회의원들 다 보셔야 된다. 네. 이 방송. 자, 알겠습니다. 네. 사토끼님 감사드리고 소장님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예, 아무 말이나. 많은 분들이 예산을 좀 잘 접근을 못 하시는 게 정보 접근이 힘든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내용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재정주권 시민행동 이런 데서 자료를 많이 안내를 해주니까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정부 지지자들이 많으신 건데 제가 왜 대통령들이 안 불렀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집권을 하면 그 모든 일이 대통령이 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집권 정당은 두 당이 아니라 관료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걸 대통령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관료들을 뭐 덮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정책의 뜻에 맞게 움직이는 관료와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뭐 나쁜 의도든 아니면 게을러서 그러든 그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좀 구분해서 보는 시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 독재 이런 게 아니고요. 관료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아.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관료주의.
자, 알겠습니다. 야, 예산과 기득권 과의 전쟁,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 5번째 방송인데요. 갈수록 재밌어진다. 의미는 있었는데 재미도 있어져요. 아. 솔깃하게 돼. 자, 공감되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더 네.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고요.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